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윌 크로, 그다음 제임스 네일, 이 주자들은 전부 슬라이딩 장갑을 끼는 게 저를 낳아준 곳은 거의 타이거즈라고 볼 수 있고, 기아에서 더 뛰었을 수도 있죠. 기아에서. 네, 안녕하세요. 강정호입니다. 네, 오늘은 저의 고향 기아 타이거즈 우승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 시즌 기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4경기 73승 69패 2무를 기록했고, 타자가 팀 타율 2위, 안타 1위, 홈런 2위, 득점 2위, OPS 2위. 투수는 방어율 5위, 홀드 8위, 볼넷 1위, 퀄리티 스타트가 9위, 블런 세이브가 10개로 가장 적었습니다. 그리고 수비에서는 102개 실책으로 2위로 좀 되게 적은 편이었고, 도루 저지율이 조금 낮았어요. 26%로 조금 낮았어요. 그리고 이제 팀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팀은 감독, 코칭 스태프, 프런트, 그리고 선수들 모두 하나가 같은 목표가 돼야 그 큰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우승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욕심 같은 게 있어야 이제 팀 그 큰 틀 안에서 선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는 작년 시즌에 이제 1, 2, 3, 4위한테 나름 좋은 성적을 냈어요. LG한테는 9승 7패, KT 10승 6패, SSG는 7승 9패, NC한테는 9승 6패. 기아는 일단 투타 조합이 좋고 기동력이 좋고 디펜스도 좋기 때문에 절대 약한 팀이 아니고 충분히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시즌 기아를 보면 선발이 좋지는 않았지만 내야 수비와 타선이 굉장히 좋고 또 기동력도 가지고 있는 팀이에요. 그리고 불펜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올해 기아 타이거즈가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 3년 팀 성적을 보면 초반 4월, 5월까지는 되게 팀 분위기가 조금 으쌰으쌰해서 좀 잘하는 분위기인데, 근데 이제 6월쯤 되면 이 선수들이 좀 긴장감이 좀 많이 떨어질 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6월 성적이 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최근 3년 동안. 그러다 보니 후반에 이제 게임 차가 벌어지면서 좀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화요일 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요일 경기를 이기면 그 주에는 더 좋은 성적을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야구는 이제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4월, 5월에 좀 많이 이긴다면 기아 타이거즈가 충분히 가을 야구에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또 기아 팬분들도 4월, 5월에 많이 이긴다면 충분히 플레이오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팬분들도 야구장에 많이 찾아와 줄 거고, 그 다음에 응원도 많이 해주실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수들이 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연습 경기에서 계속 좀 이기는 경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연습 경기라도 자꾸 지는 버릇이 생기다 보면은 선수들이 거기에 좀 익숙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습 경기라도 자꾸 이기는 습관을 들고 있어야 지고 있어도 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들기 때문에 스프링 캠프, 시범 경기, 아무리 연습 경기라도 좀 자꾸 이기는 좋은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팀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병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용병 같은 경우에는 소크라테스는 작년에 재계약을 했고,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새로 들어온 투수가 오는데 윌 크로, 그다음 제임스 네일, 이 두 선수가 뽑았는데 아마 되게 팀에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뽑았을 것 같아요. 윌 크로 같은 경우에는 메이저 풀타임 경력이 있긴 하지만 최근 5년 동안 120이닝 이상 던진 적을 지금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어깨 부상 경력이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는 1선발 에이스 자리, 그리고 용병이라면은 6이닝까지 정도는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1선발이라면은. 특히 기아는 지금 퀄리티 스타트가 지금 9위로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조금 더 이닝이 더 피처가 조금 필요해 보입니다. 그 제구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닌데 스피드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상대 타자를 좀 압도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던지는 걸 제가 좀 봤는데 팔스윙 좀 앞으로 끌고 더 나와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밀리면서 좀 가운데 쪽으로 좀 몰리는 공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스윙 자체가 조금 밀리면서 몸 쪽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구가 굉장히 위력적으로 들어오는 공이 아니고 투심으로 좀 땅볼을 유도하는 스타일이에요. 작년, 재작년 경기만 봐도 불펜으로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땅볼을 많이 유도하려고 하는 스타일이고, 컨트롤은 좋지만 제임스 네일 또한 마지막으로 선발 풀타임이 2019년 5년 전입니다. 그때도 5년 전에도 한 140이닝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중간 개투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1이닝, 2이닝 정도밖에 많이 안 던졌거든요. 그래서 91마일 정도 스피드가 나오고 있고 힘있게 던질 수 있지만 선발로 나오면은 아무래도
구석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중반 4회, 5회, 6이닝 정도 되면은 그 위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다 지금 150이닝을 던진 적이 지금 많이 없기 때문에 시즌 중반 되면은 이 두 선발 투수가 조금 위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새로 도입되는 룰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 자동 볼 판정 시스템. 지금 이제 바뀐 게 이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이 보더라인을 통과하면 스트라이크가 되거든요.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이 보더라인을 체크해놓고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스트라이크 되는 이제 존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제 투수 같은 경우에는 이 보더라인을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이 존을 들어가면 스트라이크가 되기 때문에 이 존이 딱 있잖아요. 보더라인. 그러면 좌우 하단 그리고 좌우 상단 이 코스를 좀 잘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더라인이 좌우로는 그렇게 넓지 않지만 위아래는 조금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투수가 좀 더 생각하고 던지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커브, 체인지업, 투심 무브먼트가 심할수록 더 효과를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해서 무브먼트가 심할수록 타자 입장에서는 볼같이 느껴지는데 그 존을 통과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투수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또 체인지업, 스위퍼, 투심 같은 구질을 조금 많이 이용하면 투수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타자들이 초반에 스트라이크 존을 쉽게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이게 새로 처음 도입되는 룰이다 보니까 이 존을 통과해서 타자 입장에서 볼같이 느껴지는데 그 부분을 스트라이크를 한다면 타자 입장에서 좀 혼란이 올 수 있거든요. 위기 상황이나 투수한테 유리한 카운트, 이런 카운트에 좀 그 보더라인을 통과해서 좀 볼로 보여지는 무브먼트가 심한 공을 던진다면 투수한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윌크로우 같은 투수를 보면은 바깥쪽보다는 몸쪽 투심이 제구가 더 조금 좋아 보여요. 투심을 던짐으로써 이 내야 땅볼을 유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이용을 해주고, 그 다음에 슬라이더와 커브를 던지면 좀 더 효과적일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종이 투심이고 그리고 커브를 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변화구가 좀 느린 편이기 때문에 직구 보더라인 상단으로 페스티벌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자 시선을 좀 뺏은 다음에 변화구로 던지는 게 좀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제임스 네일 같은 경우에는 직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상단 쪽에 페스티벌을 보여주면 타자 입장에서는 시선이 거기에 좀 뺏기거든요. 그 시선을 뺏은 다음 상태에서 변화구를 던지는 게 타자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투수한테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아 내야 수비존이 좋기 때문에 야수를 좀 더 믿고 삼진보다는 조금 맞춰가면서 이닝을 늘려가는 것이 두 선수한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퀄리티 스타트가 기아 투수진이 퀄리티 스타트가 좀 낮기 때문에 지금 또 기아 불펜진이 좋기 때문에 한 5이닝, 6이닝을 잘 끌고 나간다면 7, 8회, 9회까지는 기아 불펜진이 잘 막아줌으로써 승리를 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선수뿐만 아니라 기아 투수 전체가 이제 변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더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공들을 좀 많이 던져야 더 효과적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캠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또 새로 도입되는 게 피치 클락이 새로 도입되기 때문에 캠프에서부터 투수는 피칭 루틴, 타자는 타석에서의 루틴을 조금 바꿔야 돼요. 투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짧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쓰고 이제 미리 캠프에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 타자 또한 루틴이 조금 길다면 루틴을 좀 짧게 바꾸는 것도 되게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로 도입된 대체 외국인 제도가 생겼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용병이 다치거나 이렇게 안 좋을 때 이제 나가게 되면 새로 용병을 구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용병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좀 높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언제 용병 선수가 다칠지 모르니까 대체 용병을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타자 한 명, 투수 한 명 이렇게 플랜 A, B 이렇게 좀 세워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아는 작년 중간에 선발 투수가 2명이 교체가 됐거든요. 근데 그 교체된 투수도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만 조금만 더 잘 했었어도 아마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올해 또 새로 도입되는 게 베이스 크기가 좀 확대가 돼요. 15인치에서 18인치로 이제 확대가 되는데, 이렇게 베이스 크기가 확대가 되면서 이제 KBO 전체 도루 이 시도율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30% 40%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MLB에서도 베이스 크기가 확대가 되면서 한 30%, 30, 40% 정도 좀 올라갔거든요. 도로 시도율이.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기아한테는 장단점이 있어요. 기아는 작년 시즌 도로 3위를 했고 성공률 또한 좋습니다. 올 시즌 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서 좀 더 득점권 찬스에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기아한테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제 또 여기서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주자들은 전부 슬라이딩 장갑을 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이스에 1, 2cm라도 더 가까이, 그 1, 2cm로 태그해서 죽고 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1, 2cm라도 더 살려고 벙어리 장갑을 끼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되게 미미하지만 최소 한 달에 한 번 정도 더 살 수가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더 산다면은, 만약에 클린한 타순의 도루를 성공해서 산다면은 아무래도 투수진에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거든요. 그러면은 일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일루를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대량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쓴다면은 1년에 제가 봤을 땐 최소 2승은 더 할 수 있어요. 작년에 1승 차이로 플레이오프 못 올라갔거든요. 그 1승 차이로 이제 이 플레이오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면 기아 타이거즈가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점은 기아 타이거즈의 지금 포수에서 도루 저지율이 좀 약하다는 점. 저지율이 좀 26%로 좀 낮은 편인데, 이 역시 포수뿐만 역할이 아니라 투수가 조금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기아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킥모션을 최대한 1.2초 안에 던져줘야 도루 저지를 더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킥모션 이런 것들을 캠프 때 집중적으로 연습을 한다면 투수 포수 전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아 타이거즈를 보자면, 기아 타이거즈가 2회에 경기를 리드하고 있을 때 승률이 7할 5푼이에요. 승률이 7할 5푼, 엄청난 승률이거든요. 그리고 5회에 리드하고 있다면 8할 7푼이에요. 굉장히 높은 승률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기아는 선취 득점에 신경을 쓴다면 이길 확률이 굉장히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 기아는 초반 3이닝을 전력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아 타이거즈가 경기에서 6득점 이상을 낸다면 승률이 8할 4푼이 돼요. 한 경기에 6득점 이상을 낸다면은. 이 부분을 세분화해서 준비를 한다면은, 좀 그 부분에서 좀 새로운 전략을 짠다면은 팀 입장에서 좀 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3점 차 리드랑 4점 차 리드하고 있는 거랑 또 다르거든요. 3점 차까지는 상대 팀에서 따라갈 수 있다, 이거는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4점 차는 또 상대 팀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또 쉽지 않은 점수 차이예요. 그래서 3점 차에서는 약간 추격조가 좀 투수가 나올 거고, 한 4점 차, 5점 차 이상에서는 아마 패전철이 좀 어린 친구들이 경험 쌓으려고 많이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한다면은 이길 수 있는 경기는 확실하게 잡고, 그다음에 어설프게 3점 차에서 도망가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시즌에 몇 경기는 역전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아가 작년에는 부상이 좀 많은 시즌이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는 선수들의 체력 관리, 부상 관리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쉬는 거, 회복하는 거, 먹는 거, 트레이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자기 루틴을 만들어서 한 시즌을 잘 버틸 수 있도록 만드는 것 또한 기아 타이거즈의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1년 시즌을 하다 보면 아프거나 뭐 컨디션이 안 좋은 이런 선수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 대체하기 위해서 2군에서 올라온 선수는 그날 바로 투입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2군에서 이제 잘하고 1군에 콜업이었는데 오자마자 바로 시합을 뛰는 게 아니고 올라와서 벤치에 앉아있다가 한 며칠 뒤에 뭐 대타 한번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선수의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을 잘 못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누가 다치거나 했을 때 올라오자마자 바로 그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로 내보내서 이 선수의 이 기량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물론 야구가 잘 던지고 잘 치고 잘 잡기만 하면 되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야구를 한다면 기아는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예전의 명성을 좀 되찾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제가 분석하는 거는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포지션 파트, 투수 파트, 타자 파트, 그런 이닝별 투수가 누가 나와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한다면 오늘 진짜 거의 한 날 새야 돼요. 그래서 너무 길면 이제 지루하기 때문에 기아 타이거즈가 좀 우승하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면 기아 타이거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온 팀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하면서 혜태 기아 타이거즈는 꿈의 이런 프로 팀이었잖아요. 저를 낳아준 곳은 거의 타이거즈라고 볼 수 있고, 저를 키워준 곳은 키움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빛고울 광주, 이 광주일고 광주 출신으로서 또 기아 타이거즈가 또 우승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자동 볼 판정을 지금 올해부터 도입하는데, 그러면 네. 투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타자가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정확한 보더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투수 같은 입장에서는 이 보더라인 벗어나면 무조건 볼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수가 던질 수 있는 곳은 조금씩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타자 입장에서는 존이 좁아지겠죠. 그런 부분에서 타자가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존을 통과하면 스트라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타자가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자 박스가 이렇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앞에 살짝 붙어서 홈플레이트 기준으로 가운데에 서서 치는 게 타자한테 스트라이크 좀 판단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특히 변화구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뒤에 있으면 이 변화가 존을 통과해서 낮게 들어갔을 때 볼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타자한테는 되게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약간 홈플레이트 가운데 기준으로 쓰는 게 올 시즌에는 더 타자한테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게임으로 가을야구를 못 갔는데 네. 그 이유가 후반에 좀 체력적으로 떨어져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유가 있었다고 보세요? 기아 타이거즈가 지금 최근 한 3년 성적을 보면 초반에 되게 어렵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4월, 5월만 조금 유리하게 끌고 간다면은 6월에는 좀 6월, 7월에는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기아 타이거즈가 좀 4월, 5월에 좀 더 집중을 해서 성적을 좋게 간다면은 후반에 충분히 좋게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용병 투수 이 두 명이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두 선수가 조금만 해줘도 기아 타이거즈는 충분히 플레이오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4월, 5월에 어느 정도 성적을 내줘야 6월에 이 두 용병 투수들이 150이닝을 던진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팔에 무리가 많이 갈 거고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힘들 거고 그래서 6월에 한번 한 템포 이 친구들을 쉬어줌으로써 그 다음 7월, 8월에 더 효과적인 이 시즌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아 타이거즈가 4월, 5월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민감한 질문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네. 뭐 알게 모르게 기아가 좀 벗어나잖아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정말 다음 감독님에게 기아가 이랬으면 좋겠다고 부탁할 수 있는 게 있는지. 뭐 어떤 감독님이 오든 뭐 빛골 광주를 끝내주신다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많은 팬분들이 원할 거고 선수들 또한 플레이오프에 가고 싶은 욕망이 되게 강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리더십이 있고 조금 팀이 하나가 되는 감독님이 오시면 제일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내년에 가을야구 간다? 못 간다?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가을 야구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 시리즈도 기아 타이거즈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빛골 광주를 응원합니다. 나와줄 곳이 기아의 타이거즈라는데 얘기가 없었나요? 오라고 예전에? 예전에 그건 있었죠. 예전에 제가 아시안 게임 2010년도에 아시안 게임 되기 전에 그 금메달 따기 전에 트레이드 얘기가 있었어요. 기아랑. 근데 제가 아시안 게임 딱 금메달 따자마자 구단에서 트레이드 불가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트레이드가 안 됐죠. 그때 만약에 트레이드 됐으면 또 기아에서 또 뛰었을 수도 있죠. 약간의 아쉬움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도 키움에서 잘 저를 키워주셨으니까 뭐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또 고향이잖아요. 또 고향에 대한 그런 그림이 또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 한 번은 또 기아에서 이걸 하면은 또 키움 팬분들이 또 서운해할 수 있어요. 왜 키움 분석을 안 해주고 기아 분석을 하냐. 네, 다음에는 또 키움 분석을 또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 빛골 광주 기아 타이거즈를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